맛있게 드셨나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19주 동안의 수능 만점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시작이 25분이에요. 원래 시작이. 그래서 앞으로는 25분에 딱 오면 타이머가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업보다 5분이 빠른데 오늘은 아까 동화사 때 해보니까 일찍 했더니 너무 어선해가지고 30분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25분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동아시아 시간 들은 분 어쩔 수 없어.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수능까지 어떤 커리로 갈 건지를 말씀드릴 거니까 한 번 들었던 분들은 내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이걸 한번 세워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쓰는 건 여러분이 써도 괜찮고 찍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외워도 괜찮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학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서바이벌 첫 주가 시작됐잖아요. 지금이 첫 번째 주잖아. 수능까지 우리 몇 주 남았게요? 수능까지 몇 주 남았어요? 네, 19주가 남았어요. 원래 보통은 수능까지 되게 18주가 남는데 이번에가 되게 이례적으로 19주가 나와요. 그래서 뭐 좋지 뭐, 그죠? 19주가 남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죠? 거의 뭐 20주에 가까운, 거의 5달에 가까운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괜찮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9월 2일에 수요일 날 이때 평가원 모고를 봅니다. 이 점수가 우리의 많은 것을 결정하겠죠. 그죠?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평가원이 9월 2일이고 자, 11월 19일 목요일이 수능 날이에요. 대체로 수능은 16일이거나 17일인데 이번은 19일입니다. 뭐 좋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종강하는 거가 11월 14일 토요일이거든요. 시간도 나쁘지 않지, 그지? 충분히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이 7월 11일이니까 뭐 사실 우리가 잘하면 지금 시작한 친구도 만점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근데 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평가원을 보기 좀 전에 그 전주가 바로 8주예요. 8주. 그럼 우리 8번 만나고 나면 9평을 보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9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를 하냐? 뭘 하냐면 우선 여러분들 오늘 받은 컨텐츠 있죠? 되게 많이 받지 않았어? 그치? 우선 모의고사를 봤죠? 자,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있어요. 서바이벌. 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고요. 또 하나가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모의고사입니다. 자, 좀 더 얘가 조금 살짝 더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볼 거예요. 현장에서. 예. 전국 서바를 볼 겁니다. 쌤이 그냥 시대 서바 그러면은 요거고 전국 서바 그럼 이건 거야. 우리 전국 서바를 매번 모고로 볼 거예요. 오자마자 타이머 딱 켜주 이거 보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약간 얘보다 쉬운 느낌의 브릿지라고 하는 뭔가 개념과 모고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브릿지 모고도 있어요. 자, 브릿지 모고. 자, 얘가 하나, 둘, 셋, 세 개 모고가 전부 다 19주 동안 매주 나와요. 그러면 매주마다 모고 몇 개 푸는 거예요? 3개 푸는 거예요. 그죠?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인데? 일단 와서 하나 풀고 얘는 숙제로 나가고 얘도 숙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전국 서반 이제 현장에서 바로 볼 거고요. 시대 서반은 쌤이 영상으로 여러분 다 단톡장 있는 거 알죠? 쌤이랑 조교쌤이랑 어머님이랑 여러분 있는 거. 그 단톡장에다가 영상을 남겨드릴 건데 이 영상은 어디에서 찍은 거냐면 재종반에서 찍은 거예요. 자, 쌤은 시대 재종을 다 나가요. 대치시대, 목동시대, 기숙시대 다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꽤 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시대 서버를 봐. 여기는 수업을 3시간 반 하지 않고 쌤은 100분에 100분. 그럼 100분 동안에 그 친구들은 요거 딱 요 모의고사 정도만 보는 거 하나 정도만 보는 거고 다른 분 한 분이 또 전국 서버를 따로 보기는 하셔. 어쨌든 간에 쌤은 여기 시대 서바이벌을
풀리고 나서 해설한 영상을 찍을 건데 이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듣고 있으면 아, 제종반 애들이 이 정도는 치는구나. 얘네가 평균 점수 이만큼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만점 몇 점이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있잖아. 시대인재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뭔가 전국 최상위권이거든. 너네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꽤 잘해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들도 잘하니까 비교할 수 있지. 아, 내가 대충 위치가 얼만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게 좋은 것이 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는요. 필기본이 나가요. 자, 요 전국은 현장에서 볼 거고 시대 서바랑 브릿지는 숙제인데 시대 서바는 영상이 나간다. 얘는 필기가 나간다. 얘는 필기. 얘는 자, 필기가 나간다. 필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 3회를 볼 거잖아. 이거를 전부 다 쭉쭉쭉쭉쭉 해서 지금 19주 동안 나가면 여러분 몇 회차 모고를 여러분이 푸는 거예요? 총 다 몇 회예요? 57회예요. 서바만 38회야. 브릿지까지는 57회 모고를 풀어요. 그 어디 가서 모고를 막 다 긁어 모아도 이만큼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씁쓸한 얘기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대 모고가 여러분 적자예요, 적자. 학원에서는. 왜냐면 사회문화 생윤 같은 과목도 아니고 선택자 수가 사실 한정적이잖아. 한 10,000명, 20,000명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20,000명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과목인데 그 친구 20,000명을 다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중에 일부가 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학원 측에서 세계사도 잘 끌고 가보자 라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좋은 컨텐츠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우린 정말 잘 쫓아가면 돼요. 사실 우리 주간지 있죠. 여러분 나가면서 받을 주간지도 그것도 적자예요. 사실 쌤도 왜냐면 좋은 재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컬러가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종이값만 받는 게 됐어. 원래 종이값만 받을 거는 더 넘어가게 됐어. 여튼간에 원래 이런 과목이 얘들아 좀 그래. 여튼간에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57회 모고를 푼다는 건 우리에게 상당히 귀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많은 모고를 보잖아? 그럼 시대인지 재종반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아 쌤 컨텐츠가 쌓여가지고요 산불하면 터지겠어요 막 이래요. 진짜 터질 것처럼 진짜 많이 받아요. 이거만 받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다른 과목 다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터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걸 잠깐 처리를 해줘야 돼요. 빼가지고 내가 볼 건 따로 모아놓고 다 아는 거 다 버리고 하는 작업 필요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또 같이 안 하면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세계 특강 교재가 있는 거예요. 자, 분홍 색깔 표지 보이죠? 세계 특강 교재. 자, 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특강 교재는 요 기간 내내 이게 내내 항상 같이 할 교재예요. 항상 뭐를 지참하고 오셔야 된다? 자, 그 핑크 색깔 세기의 특강 교재를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 자, 일단 펼쳐봐 그냥. 펼쳐! 봐봐. 우리 교재 장난 아니야, 얘들아. 진짜야. 자, 고대 파트 맞지? 일단 맨 앞에 펼치면 연표가 보이죠, 그죠? 자, 세계사 연표는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세, 근대, 현대 등의 구분은요. 원래 지역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고대라 그러면 한나라 때 끝나요. 근데 서양의 고대라고 하면 좀 더 늦어요. 왜냐면 한 5세기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고대는 3세기에 끝나고 뭐 로마의 고대는 5세기에 끝나고 일본의 고대는 8세기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좀 달라요. 그런데 쌤은 기준을 그냥 서양에 뒀어요. 어차피 서양사가 몇 개 나와 수능에. 20문제 중에서 10개 나오기 때문에 서양에 맞춰서 파트를 짠 거고요. 자, 그때 연표 잘 보시면 나라가 하나만 있지 않아요. 세계사 개념책은요. 어쩔 수 없이 국가별로 구성이 돼 있죠. 뭐 서양사 따로, 인도사 따로, 서아시아 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공존사가 포인트예요. 뭐가 포인트라고? 공존사가 포인트야. 왜냐면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자, 지난번 우리 6형 기억납니까, 여러분? 아니 왜 사산왕조를 묻는데 왜 당나라가 왜 나와?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묻는데 당나라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막 옛날에는 인도 서아시아만 묶었거든. 요즘 인도 서아시아만 묶지 않아. 요즘은 그냥 서아시아 중국 묶어버려요.
그럼 이제 유럽, 중국 묵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공존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공존사가 일단 핵심이고요. 자, 연표 봤지? 넘겨봐. 넘기면 그 다음에 그 뒤에 판서 한 판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제작된 개념이 있어요. 얘는 쌤한테 개념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쌤은요, 시간적 효율과 자세한 내용의 구조화를 위해서 판서 한 판으로 개념을 빠르게 나가는데, 빠르게 나가지만 좀 촘촘하게 내용을 많이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개념 수업할 땐 빈칸을 다 뚫어놨었거든요. 빈칸 다 채워놨어요. 쌤이랑 공부할 때 앞으로는 이제 빈칸 다 채워놨고 이미 했던 거니까 그 판사반 위에다 또 얹으면서 갈 거예요. 심화적이 된다는 얘기지, 개념이. 자, 또 넘겨봐. 그거 넘기면 자, 개념 지나고 즉 판사반 지나고 그 다음은 지도가 있을 거야. 세기별 지도가 보이죠, 그죠? 자, 기원전 4세기, 뭐 3세기, 2세기부터 해서 쭉 그 시대마다 어떤 국가가 함께 공존했는가를 눈으로 시각화해서 보는 거죠. 우리 조교쌤들 중에 있잖아. 다들 쩌시는 분들이거든요. 겁나 다 쩔어요, 이 친구들. 근데 우리 조교 중에서 서울대 서영사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어. 지금 하고 있어. 현재 곧 대학원 갈 친구인데 걔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그래서 그 친구랑 만들었어요. 우리 조교실에 찐천재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가 상당히 충실해요. 자, 넘겨봐 이제. 또 넘겨봐. 또 넘기면 또 뭐가 나오냐? 또 넘겨봐. 넘기면 이제는 EBS 자료가 들어가요. 자, 시대 컨텐츠가 상당히 교과서에 충실하나 매년 개정된 EBS는 약간 부족하다고 사실 내가 많이 느껴.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5, 26, 27 학년도에 해당하는 EBS 중심이고요. 좀 괜찮은 건 옛날 것도 집어넣어서 얘를 많이 반복적으로 보기 하기 위해 넣었어요. 여기 나온 EBS 중에서 뭔가 자료가 반복이 되면 걔는 맨날 나오는 사골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계속 눈에 익게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쵸?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세요. 그러면 EBS가 되게 자료가 많죠? 그 중간중간에 지도라던가 아니면 도표라던가 하는 것들이 나와요. 구조화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서술할 때 EBS 역시 어떻게 넣냐면 뭐 서양, 남서아시아, 인도, 중국. 그러니까 약간 교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왜 지구를 펼치면은 이쪽이 서양, 그 다음에 서아시아, 그다음에 인도, 중국이잖아. 연표도 그렇게 돼 있어. 사료도 그렇게 돼 있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세계특강 교재는 말 그대로 세기의 특강이기 때문에 어느 세기에 어떤 나라가 같이 있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교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별이 아니라 시대별이다 이거지. 개념책은 그렇게 못하잖아, 그치? 자,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열심히 설명했냐면, 자, 요 교재는요 문제가 없어요. 문항 자체가 없거든요. 뭐만 있죠? 연표하고 지도하고 개념 지도하고 자료만 있죠, 그죠? 즉 여러분이 수능 끝까지 가져가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백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많은 57의 목으로 보면서 알게 된 정보를 막 집어 넣으셔야 돼요. 막 써야 돼요. 쌤이 중간중간에 뭐 서바를 풀다가 해설하는 중이야. 10번을 봤어. 어려운 게 나왔어. 얘들아 이거 몇 쪽 펴? 쓰는 거야. 같이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노트를 같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럼 얘는요, 이 세트 교재는 우리가 수능까지 가져갈 세계사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 필기할 때 이쁘게 써야겠어? 막 날려 써야겠어? 이쁘게 써야지. 수능까지 계속 볼 건데. 날려 쓰면 보기도 싫어요. 그렇죠? 최대한 이쁘게. 그래서 나는 추천한 게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4색 펜하고 형광펜 하나 추천. 쌤이 빨강색 쓰면 웬만하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같이 빨강 써야지. 그 다음에 흰색, 파란색은 나름 색깔 구분이 필요하니까. 근데 왜 내가 4색이라고 하냐면요. 색깔 한 개, 뭐 녹색은 좀 덜 쓰는 편이잖아, 그지? 녹색 정도는 궁금한 걸 체크하는 것이어야 해요. 특히 역사는 이 당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흥미가 떨어져요.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질문하기 좀 멋있게 한 거야. 쌤 이거 이 사람 이때 왜 이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내가 외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죠? 못 물어보겠잖아. 그런 거를 체크해놓고 있어봐라. 나중에 쭉 읽다 보면 그때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정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왜냐면 세계사가 요즘에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과정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실력이 잘 안 올라.
그래서 모르는 거 체크하는 색을 반드시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일부러 4색 펜을 말한 거야. 효율적으로 하라고. 그럼 적어도 2개는 갖고 다닐 거 아니야, 적어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쌤 저는 보라색 좋은데 그럼 알아서 해, 그거는. 근데 뭐가 필요해? 내가 모르는 거 체크하는 색이 필요해. 그래 눈에 띄지. 알겠죠? 자, 쌤은 공부할 때 이렇게 썼어. 모르는 거를 체크한 다음에요. 해결한 경우도 있잖아. 그때는 표시를 했어. 뭐 세모 해서 이제 체크했다. 완전 이해했다라든가 빨간색 덮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똑같이 자 모르는 거 체크하는 색 만드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세특 교재에는 뭘 한다고요? 그 많은 모의고사에서 내가 얻은 것들을 시험지에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시험지 57회짜리 모고를 다 들고 다닐 거야? 아니거든. 그지? 이 시험지 다 오답 노트에서 다 잘라서 붙일 거야? 그거 어찌 다 붙이면 뒤죽박죽이야, 순서가. 시대가 안 맞잖아. 그지? 시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이 많은 모고통에 얻은 정보를 엿다가 적을 거야. 엿다가. 알겠죠? 그럼 이거 맨날 갖고 와야지. 알겠죠? 잃어버리면 안 돼. 알겠어? 잃어버리면 내가 필긴 거 다 날라가. 알겠지? 꼭 갖고 다녀.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오면서 연표 받았죠? 얇은 거. 그지? 그 연표에 있는 내용이랑 세계특강 교재 연표랑 똑같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쓴 세특의 연표의 내용을 그 얇은 거에다 옮겨 적어서 그 얇은 걸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여름이니까 더워 보고 더워 보고 하시란 말이에요. 횡단보도에서 보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연표는 진짜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연표 외우는 거 어렵잖아. 쌤 저 까먹을 것 같으니까요. 연표는요 수능 전날 외우기 시작할게요. 그 등신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연표 어떻게 해야 돼요? 연표 외우는 건요, 틈틈이 계속 외워야 돼요.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연표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얘를 통해 사고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사고가 되죠. 연표는 계속 틈틈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자, 지금 내가 말한 요 모의고사와 세특은 수업의 첫 번째 타임이고요. 두 번째 타임은 또 다른 컨텐츠가 나갈 거예요. 자, 우선 두 번째 컨텐츠는 이게 나갈 건데 우리 컨텐츠가 나갑니다. 아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요. 칼 엔젤한 교재를 받았을 거예요. 또 두꺼운 뭔가 책을 받았지, 그지? 문제집인데요. 한 페이지 문제가 2개씩 있는 거고요. 좀 문제가 어렵고 많아요. 근데 문제가 양이 많은 거 보면 가성비가 쩔긴 하는 교재긴 합니다. 여튼간에 자, 이 교재가 내가 이제 또 코아룸이 아니겠니, 얘들아? 칼 같잖아, 내가, 그죠? 미안해. 자, 칼 엔젤을 같이 풀 거야. 자, 칼 엔젤이라고 하는 이 교재는 모의고사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왜냐면 모고는 전범위란 말이야. 그래서 특정 범위를 세세하게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얘는 단원별로 진행이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단원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잘 나오고 범위가 많은 서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 나갈 것이고요. 자, 단원별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 모고에서 내가 얻게 된 여러 가지 약점에 대한 정보들을 이걸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여기 좀 넘어가긴 했지만 자, 9월 평가원이 와요. 자, 9월 평가원 전으로 거의 이게 다 끝나요. 엔제가 끝나요. 자, 끝나고 나서 구평을 보고 피드백하고 나면요. 어떤 날이 오느냐? 바로 추석이 옵니다, 여러분. 자, 수험생의 추석은 노는 거예요? 안 노는 거예요? 안 노는 거예요. 할머니가 누구 왜 안 오니? 내가 맛있는 거 줄랬는데 왜 안 오니?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야 되죠. 누구누구 공부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고생하네. 용돈 더 주라 그래. 용돈 더 주고. 이것도 챙기고, 그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나중에 수능 끝나고 설날 때 가서 할머니 좀 붙었어요! 하고 돈 더 받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이 시기에는, 이 수학 시기, 이때는요, 우리가 또 모고를 보는데, 이 모고는, 다른 별명으로 피토 모의고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피토 모고라고 알려졌고요. 왜냐하면 이게 4회가 나오는데 많지 않잖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적게 나오는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EBS에 있는 문제가 그리고 내용이 좋은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를 꼬아내거나 특이하게 이걸 짚어냈을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섭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EBS의 내용이 연계를 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은 문제 만들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 출제하러 가셨어. 한 달 동안 갇혀. 이제 들어가서 딱 EBS 펼쳐. 교과서 딱 갖고 와. 막 대칭해서 이거를 연결시켜서 문제 만들자. 할 것 같잖아요. 나 안 그래요. 만드시는 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어떠냐면 문제 막 내요. 막 낸 다음에 범위도 고르고 문제 뭐 오류도 다 한 다음에 최종 몇 개를 고르잖아. 그 다음에 이 문제 낼 거지 수능에. 그러면 이거 EBS 있어? 찾아봐. 2단어 나와? 네. 이거예요. 그래서 EBS 내용을 진짜 처음부터 연계하자라고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냐면 잘 들어. EBS 수특 문제 중에서 실제 사례야. 체주라고 하는 동네가 나온 적이 있었어. 체주가 어떤 나라 마지막 수도게? 금나라 마지막 수도지. 우리가 이걸 왜 아냐면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어디에? 평가원에. 근데 그 문제가 EBS 문제가 어떻게 체주를 다뤘냐면 그냥 금이 망하는 장면을 그냥 줬어요. 원나라를 묻는 문제였어요. 금 멸망신 게 원이니까. 근데 그거 체주를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EBS 통틀어 체주가 거기 단 하나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체주라고 하는 지역을 함락한 것이 키포인트가 되어서 오고타이칸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EBS를 볼 때 내가 몰라도 되는 내용이거든. 넘어갔어요. 근데 얘가 평권에 나오는 거지. 그것도 수능에. 그럼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럼 쌤은 어떤 걸 해줘야 될까? 여러분에게 시간을 압축해줘야 되고 좀 줄여줘야 되니까 나는 뭔가 특이한 게 나왔어. 쌤은 알잖아. 내 직업이 이거만 보는 거잖아. 그러면 계속 봐. 몇 년치를 계속 봐. 이거는 원래 안 나왔던 건데. 시범을 뽑아다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언젠가는 그것 중에 하나 정도는 아마도 문제가 되어 나오겠죠. 주요한 문제로. 그치? 그럼 모의고사 4회면 80문제야. 그죠? 자, 여기다 막 몰아나오니까 좀 어렵지. 오케이?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칼모는 추석 때 같이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쌤 컨텐츠가 얘하고 세특하고 이렇게 요 세 개가 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갖고 되면 된다. 그지?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받은 거 있죠. 바로 엣지라고 하는 교재. 이거 너무 좋은 교재입니다, 여러분. 자, 엣지라는 교재는요. 고난도 개념서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요때 한 뭐 10월, 뭐 9월 말 이때쯤 됐어. 요 시기 때쯤 되면요. 수능 전달쯤 되면 개념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리고 모고를 막 봤어요. 한 번쯤은 개념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해요. 개념 정리. 당연히 개념서니까 얘도 단원별 시대별이겠죠. 그죠? 차근차근 나가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모고는 계속 전범위가 다 나오니까 이것도 필요해. 근데 얘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문제 풀 때 늘 이렇더라고.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수능을 만점 받기 위한 개념이 이만큼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막 개념도 채우고 뭐 모르는 것도 찾아보고 연도 채우고 교과서에 없는 것도 넣고 막 해서 빵빵하게 채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가 생겨요. 평권 모고를 읽어봤어. 평권 기출을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문제는 풀리는데 그 지문의 상황이 가늠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 다시 뭐라고? 내가 문제를 맞췄어요. 문제를 맞췄어요. 문제 맞추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지문의 상황이, 이 박스의 상황이 가가 뭔지, 뭐 나가 뭔지 알겠는데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궁금증이 생기잖아. 근데 깨림칙한데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지, 그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런 생각 들걸? 11월쯤 되면 좀만 더 시간 있으면 더 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하는데 자꾸 제껴놔요. 바쁘니까. 이거를 만점 받은 선배들이 다 조사해놨어. 자, 여기에서 여기 요 상황이 뭐지? 에 대한 건요. 수능을 풀 때는 수능 만점 받을 때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모르면 깨림칙하니까 공부에 시너지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채워주는 즉 바깥에를 채워주는 것. 이 바로 엣지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봐도 돼요, 저는? 저는
고난도 개념수까지 필요 없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정독하는 게 좋아요. 서바를 풀거나 아니면 기출을 풀거나 뭘 풀 때 항상 궁금증이 어딘가 켜켜이 쌓인단 말이야. 그거를 다 물어보기 어렵단 말이야. 이거 다 풀어줘요. 즉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요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쌤이랑 같이 언제부터 나갈 거냐면 9평 이후부터 나갈 거예요. 엣지는요. 총 3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오늘 받은 거죠. 자, 얘는 비서양사예요. 중국사, 인도사 등등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양사고요. 세 번째가 6, 9평 분석이에요. 그래서 각각 교재가 1권이 지금 7월에 나왔죠. 2권이 8월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3권이 10월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9월부터 쌤이 같이 볼 거예요. 엔제 먼저 다 빼고 나서 그다음 엣지를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왜 엣지를 늦게 나가냐면 엣지는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고 와야 돼. 나랑 같이 나가도 내가 막 얘기를 해도 내가 자신이 안 읽어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평소에 좀 읽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주의할 게 뭐냐면 읽었다고 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다 봤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나갈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9월 달쯤에 가지고 와라. 그럼 그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년 커리, 아니죠. 반년 커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서버 브릿지 57회. 그 다음에 여기다 칼 모고 가자면 총 61회의 모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9평 전까지는 칼 엔제 중심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9평 이후에는 엣지 중심으로 간다. 자, 수업은 전체적으로 큰 텀이 2텀이다. 하나가 모고 보고 해설한 다음에 그 뒤에 요 둘 중 하나를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공부한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쓴다? 여기 쓴다. 쓰면서 외운다. 알겠죠? 내가 공부한 건 시험지에 쓴다, 세특에 쓴다, 세특에 쓴다. 오케이? 그리고 세특에 썼으면 특히 연표는 어디다 옮긴다? 얇은 연표에 옮긴다. 걔를 들고 다니면서 외운다.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사는요. 원래 통수 치지 않는 과목이에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옮겨왔을걸? 옮긴 사람들도. 그지? 쌤이 사회탐구 전문학원의 부원장이었어요. 상담 되게 많이 해봤는데 한 친구가 경제 빼고 다 해본 친구가 있었어요. 대신 다 고쳐가지고 걔가 하는 말, 쌤, 그 생윤하고 사문은요 역사에 비하면 개념이 한 줌이에요. 정말 내가 보기도 한 줌이야, 한 줌. 개념이 없어, 개념이. 근데 그 한 줌까지 엄청나게 막 내잖아, 문제를. 오히려 개념은 쉬운데 문제 풀 때 돌아버리지, 그치? 역사는 안 그렇죠. 개념은 되게 많은데 골라내기 때문에 나오는 것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 연습은 계속 이걸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잘 듣고 따라하면 된다. 오케이? 자, 역사라고 하는 과목, 세계사는 과탐보다 쉬운 과목이면 분명히 맞지만 안 해도 되는 과목은 아니다. 절대. 알겠죠? 할 만큼은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모고 볼 거예요. 다 집어넣으세요.